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홍렬 전 YTN 상무님을 모시고 공영 언론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공언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감시단장을 맡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예. 공언련이라고 하면 공정언론국민연대를 네. 줄여서 이제 공언련이라고 하고요. 네. 그 공영방송 KBS와 MBC 그리고 YTN, 연합뉴스, TBS 이렇게 5개 방송의 불공정 보도를 네. 감시해서 모니터를 해서 쉽게 말하면 모니터를 해서 매주 보도 자료를 내고 네. 또 그중에 편파 왜곡이 심한 그런 그 방송 사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정방송을 해야 될 공영방송이 이렇게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대학생들과 함께 네. 모니터를 해서 매주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일을 되게 좀 필요로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제 공언련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공언련이 이제 그 모니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공영방송이 정말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될 공영방송이 그야말로 정파적으로 그 민주당 편향 방송을 너무 심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감시해서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그 전현직 언론인들과 또 시민단체,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모니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YTN, 또 TBS, 텔레비전과 라디오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를 해서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에는 하루에 일주일에 평균 한 100건 이상이 이제 지적이 됐고요. 네. 지금은 조금 그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40건 정도가 매주 지적이 되고 그 중에서 한 10건 정도를 방심위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수가 외형적으로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정하게 보도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전체 이 건수를 좀 줄었지만 불공정 보도 행태는 훨씬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들을 보시는 거고요? 많은 그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해도 너무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그 영국 조문을 네. 위한 순방, 그래서 이제 홀대 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보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뉴스를 다뤄야 되는데 다른 어느 쪽에 편향된 시각으로 뉴스를 다루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행적 하나하나를 부정적인 시각, 논란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걸 듣고 보는 시청자들은 그런 인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장에 조문 외교를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자, 직접 조문을 했느냐 못했느냐, 장례식에 참석했느냐 못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죠. 그렇지만
직접 조문을 못했습니다. 네. 대신 이제 방명록에 이제 글을 남겼죠. 네. 그것은 동시에 세계의 여러 정상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영국의 국민들이 조문하기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이제 혼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와 협의한 끝에 그렇게 일정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다 보면 뭐 신호등이 어떨 때는 좀 막혀서 길어서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여유 있게 갔으면 더 좋겠지만 네. 이것을 그걸 가지고 마치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외교 참사인 양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인 보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 요즘에 이제 그 방송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사실은 공영방송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영방송의 사장뿐 아니고 임원, 뭐 실국장 밑에 팀장들까지 전부 이른바 언론노조,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 언론은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다. 그야말로 대표이사부터 하층부까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민노총 언론노조원의 시각으로 이제 어떤 사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프레임 그러죠. 네. 자, 프레임.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그렇죠. 보일 테지요. 자, 그래서 언론 노조의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뉴스를 그렇게 다루게 되면 일반 시청자들이 뭐 현미경으로 검증해서 봅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까? 물론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방송과 신문에서 보여지는 대로 믿고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비 옷 젖는다고 조금씩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이제 채워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언론 노조원의 시각으로 뉴스를 다루게 됐을 때 어떻게 뉴스를 다루겠는가? 대선 기간에 그것이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치달았었죠.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은 키우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은 눈 감거나 축소시키고 유리한 것은 크게 키우는 이런 보도를 아주 대단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공원연에서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만 그 지적한 불공정 사례 1,500건을 그 선정을 해서 이제 백서도 만들고 보고 대회도 하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각 언론에 알리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말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이제 이 젊은 시각에 송 대표도 유튜브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극우 유튜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네. 극우 유튜버라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극우 유튜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면 극좌 유튜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이미지화, 프레임을 세우는 거죠. 자, 극우 극좌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네. 혁명, 폭력을 수반한 이런 극단적인 그 세력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극우, 극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파 유튜버들한테는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임명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맞서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이제 언론에서 다루느냐? 임명 강행으로. 임명 강행이죠. 네. 자, 이렇게 처리했었죠. 똑같은 의미로 보지만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 그런데 임명 강행 그러면 마치 국민들은 임명하지 말았으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해서 임명을 강행한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 다루는 어휘 하나하나, 논조 하나하나가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그 눈과 귀, 나아가서는 의식을 지배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중요성, 미디어의 중요성, 특히 방송의 중요성이 큰 것이죠.